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할까요? 저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급등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3.3% 급등 마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3.3% 급등 마감하면서 초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코스피 지수,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부분에 일어났었던 추세 전환, 이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매집이 됐기 때문에, 매집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 추세 더 진행될 거라고 해서 여태까지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잘 보시죠. 이 부분에 코스피 지수, 여태까지 이끌고 갔었던 종목은 낙폭 과대주의이기도 한 삼성전자의 힘이 가장 컸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지만은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 보시죠. 자, 앞서 있었던 코스피 지수의 그때 상황, 요때 상황과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지금 상황 거의 비슷하죠. 즉 중소형주 단 코스닥도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접어들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초 이거를 보면서요. 요날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머리 어깨형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추세 전환이 나타났을 가능성, 이제 중소형주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것은요. 여러 가지 분석 툴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도 무조건 있지만은요. 수급 분석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급등세 왜 일어났는가 살펴보면은요. 내일 아침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많이 보시고 또 그럴 텐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마감이 급등 마감했죠. 다우 산업지수 3.7%, S&P 5%, 나스닥이 7% 급등을 했어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아니에요. 대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머리 어깨, 역 헤드 앤 숄더, 역 머리 어깨형. 이거 기술적 분석도 무시 못해요. 소위 큰 기관 혹은 외국인 이러한 부분에서 매집이 들어갔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경우 야 이거 추세 전환이 또 된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넘어왔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걱정 말라 그랬죠. 나쁘게 나와도 지수는 올라갈 거고 좋게 나와도 올라갈 거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예상치 상회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앞으로 더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존에 7.9까지 내려왔어요. 예상치가 8.1에서 7.9까지 내려왔는데 발표가 7.7%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많이 얘기가 있었던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가 올라왔고 나스닥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원동력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연준에서 긴축 속도 조절, 즉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기대감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하나의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세 전환했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환율을 봤는데 이건 너무한데요. 이거 오늘 우리나라 장중 상황입니다. 아직 현재. 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환율은 추세가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랬죠. 오늘 보시면 2% 넘게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거의 2주 만에 환율이 10% 급락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한 나라의 화폐 단위가 10%가 강세가 이루어졌어요. 더군다나 달러가 그만큼 약세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나스닥이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먼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럼 먼저 왜 올라갔을까? 가장 세게 올라갔을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자본 조달을 밖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금리에 취약해요.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녹아들면서 IT 성장주 얘네들이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한 흐름 안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것이 그대로 연계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급등 마감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제 추격 매수는 아닙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도, 여기 위에서는 매도하라고 한 기관들 꽤 많았다고 했죠. 방송에서도 2300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2300 위에서는 현금화에 주력하라. 이제 말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급등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요. 내일 올라갈지 모르니까 반 매수하고요. 떨어질지 모르니까 반만 매수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도 맞는 거고 내려가도 맞는 거죠.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내일 미국 시장 올라가면 올라갈 거고 내려가면 내려갈 거니까 반 매수, 반은 현금. 내일 떨어지면 더 삽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매집이 된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매집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고 여기에서 상승 전환한다 그랬죠. 상승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뒤쳐져서 이제 올라갈 종목, 이미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기다리고요. 이제 시동을 걸 만한 종목들, 그러한 종목군들을 또 발굴해서 매수하면 됩니다.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상승 여력 아직 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종목별 순환매 흐름이 나올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공매도가 그동안 많이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악재가 뭐였었나요?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인플레이션 문제. 그것이 꺾인다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급등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최근 일주일 동안 올라왔었던 것도 그러한 원인 때문인데요.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왜 올라갔는데? 공매도 환매수 때문에 그래요. 숏 커버라고 하죠. 숏을 갖다가 매도라고 하거든요. 롱을 매수. 숏 매도한 거를 커버. 다시 매수한다. 숏 커버가 들어와서 이래요. 그래서 낙폭과대인데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군들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 취약한 종목들이 금리에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성장주,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환율에 관련된 악재였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요. 네이버 매수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매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쵸? 여러분들께 여기서부터 매수라 그랬습니다. 추세 전환 됐다고요. 오늘 10% 상승을 하면서 추세 전환 완전히 이뤘습니다. 이 종목 역시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급락을 했었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했었고요. 미국에서도 숏 커버,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온 영향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뉴스 하나 살펴보면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나스닥 훈풍 타고 나란히 강세, 네이버, 카카오. 다른 거 없어요. 금리 인상 완화 기대감. 금리 인하가 아니죠.
완화예요. 악재가 이제 누그러진다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급등세가 나왔고요. 이제 최대 악재. 제가 여기에서 이거 매집 국면이라고 이 부분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매집 거래입니다. 매집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고요. 여기서부터는 추세 전환 가능성 놓고 매수하시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오늘 15.5% 급등 마감합니다. 장중에는 20% 급등을 했는데요. 같은 맥락이었죠. 카카오 걱정 마시죠. 이거 매집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추세 전환 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열쇠가 열리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카카오 전반적인 공매도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먼저 카카오페이 보시죠. 이거 설명 다 해드린 부분이네요. 지금 바닥 32,000원에서 생각하면요. 거의 더블이 나왔습니다. 2주 만에 거의 더블. 카카오페이 물론 중국에서의 사업 개시 그 호재로 인해서 일단 매집 국면이 일어났고 급등세가 나왔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에 비해서 먼저 출발한 거죠. 그러한 호재를 알았던 세력들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돈 많은 어떤 부자든 그걸 세력이라고 해요. 움직일 수 있는 그 주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주 질 나쁜 그런 작전 그런 세력 말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급등세 상한가까지 가는 급등세가 나오면서 더블 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왔죠. 카카오뱅크도 제가 그동안 계속 불과 뭐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이러한 부분에 노출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만 자 네이버, 카카오페이 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이렇게 급등하고 오늘 대량의 거래가 나왔으면은요. 일단은 조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9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이게 뭡니까?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난 상황에서 이제 요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아직 멀었죠. 그렇다고 여기까지 갈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정 부분 수익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에는 조금은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리고 본전 단가 왔다 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만 여기 뭐 앞에 9만 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의미가 별로 없죠. 조금 더 여태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서 한 5만 원 가까이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 1년 반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1년 반 기다리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네이버 뭐 똑같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고점 46만 원에서 15만 원 3분의 1 토막 이 대형주가 카카오 17만 원에서 4만 5천 원 이게 몇 토막입니까? 4분의 1 토막입니까?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다 똑같죠. 같은 맥락입니다. 저 고점 1년 전에 물렸었던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시고요. 다만 단기로 수익 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전 단가 근처 왔다 하시는 분들은 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반 정도 주식을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익 실현 관점도 괜찮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더 간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는 가진 자의 영역, 그래서 반은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와서가 아니라 저는 여기 밑에서부터 매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매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반매수하고 반매도하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게임주가 카카오 게임즈 뭐 같은 맥락이에요. 뭐 물론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게임주는 NC소프트가 오늘 호재를 내보냈어요. NC소프트 리니지 W 효과로 3분기 영업이익 50%, 3분기 실적 날았다. 내년 실적 기대감까지 쑥. 즉 NC소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NC소프트가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되게 많았거든요. 공매도에 환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금리에 민감합니다. 인터넷 관련주, 인터넷 포털, 게임주 다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갭 딱 떠가지고 조정 좀 주는 듯 하다가 올려 붙이는 흐름. NC소프트는 개별적인 요인도 있었지만은 다른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 공매도 이것도 집중되는 종목이죠. 보시면은요. 최고점 11만 원에서 34,000원. 거의 4분의 1 토막이죠. 4분의 1 토막. 거기다가 크래프톤 58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공매도가 이제 환매수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더 환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더 가져가길 권해드릴게요. 앞서 네이버, 카카오뱅크 이들 종목 매도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로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잘 참고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한 번 더 전 고점을 뛰어넘는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4%면 급등이죠. 어제 이렇게 하락을 시켜놓고 급등을 시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나쁠 거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외국인이 자금이 더 들어온다면 뭐를 사야 되겠냐 생각을 하면 일단은 삼성전자 사놓고 다른 종목 생각하거든요. 업종 대포주. 1차적으로는 삼성전자.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공매도에 환매수가 또 들어왔다라는 거.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드디어 SK하이닉스도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종목 비메모리 쪽이 장비 쪽과 함께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두산 테스나, 네페스, SFA 반도체 등 그 중에서 두산 테스나가 가장 세게 갑니다. 두산 테스나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얘가 대장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비메모리 쪽에서 이 종목들도 숏 커버가 일단은 들어온 영향 일단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환호스러울 수 있는 이런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점. 다만 다음 주 초에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지수와 더불어서 IT주 전반적으로는 상승세 더 갈 수 있는 영역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직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환율 하락이 되다 보니까요. 이 환율 때문에 피해를 봤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죠. 이 환율이요. 오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먼저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왜냐하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죠.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비용 처리가 덜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우선 먼저 튀어갑니다. 7.9%.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7.3%, 제주항공 11% 급등하는 등 항공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요. 호텔 신라 등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주춤하던 공매도, 잔고 많은 롯데관광개발, 호텔 신라 담아라,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여행주 훨훨 이라는 제목의 오늘 뉴스가 뭐 장중에 한번 나왔는데 제주항공 11%, 호텔 신라 9%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항공, 면세 카지노 등 여행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업황 회복 기대감,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업황 회복 기대감, 이런 내용이에요. 딱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항공기 구매 혹은 대여 비용에 달러로 지불하는 항공사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거. 이거 당연하죠. 그리고 호텔 신라, 신세계 등의 면세점 업체 직접적인 수혜, 환율 급등으로 감소했던 면세점 이용객. 이거 왜냐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면세점 이용객,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객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여행사 회복. 거기다가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공매도가 엄청나게 있었던 종목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면세점 주인 호텔 신라부터 하나씩 보죠. 9%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환율이 고점 찍을 때 이미 저점 찍고 올라갔거든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항상. 이제 와서. 좀 늦은 감이 있죠.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주 한번 보시죠. 카지노, 파라다이스 8% 급등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야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하나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죠. 하나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 이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도 가지고 있고 제주도예요. 그리고 호텔도 가지고 있고요. 여행업도 하고 있죠. 가장 셉니다. 왜 그랬을까? 앞서 뉴스 잠깐 보셨었던 것처럼요. 공매도가 집중됐었거든요. 공매도가. 전체 주식수의 10%가 넘는 공매도 비중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주춤하던 공매도, 잔고 많은 호텔 신라, 롯데관광개발 담아라. 뭐 이런 제목에서 보시듯이 공매도가 오늘 환매수가 되면서 최근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급등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상황이 오늘 시장 전반 아주 화기애애하게 돌아가면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단기 급등에 따른 되돌림이 어느 정도는 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음 주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공매도의 환매수, 숏 커버가 들어온 것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자금들,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아직도 여전히 더 남아있다는 부분에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삼고요. 더 갈 여력이 아직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걱정 말라고요. 매집이라고요. 매집. 그리고 추세 전환이 됐다고요. 추세 전환이 된 상태에서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거.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상승합니다. 하지만 뭐 끄트머리에 뭐 내일 아침에 보니까 하락 전환했어. 이렇게 또 할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세요. 추세 돌린 이후에는요. 조정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시 쉬고 또 갑니다. 그러한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뭐 굳이 미국 시장 보지 마세요. 뭐 조정이 오더라도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주말은 다 잊으시고 편히 쉬는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저와 함께 하시죠.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